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이게, 현대인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감, 그 정체가 뭘까?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운명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지, 이걸 좀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글들을 보니까 뭐랄까, 기술 발전이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잖아요. 네네.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,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음. 우리 삶의 어떤 선택이나 믿음,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일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.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불안의 실체가 대체 뭔지 좀 더 명확히 보고 또 왜 많은 분들이 사주나 타로 같은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지 네.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하는 운명하고 숙명이라는 개념, 이게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. 우선 현대인의 불안감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, 이건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.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? 하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불안 그 자체를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인지 타로나 사주 아니면 다른 좀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려는 모습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네, 흔하죠. 근데 보내주신 글에서는 이걸 그냥 에이 미신이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어떤 관점인가요? 네. 그래서는 이게 어쩌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어떤 경험적인 지혜나 혹은 직관적인 통찰? 이런 것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. 경험적 지혜나 통찰이요? 네.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 깊은 불안감 앞에서는 좀 속수무책일 때가 많거든요. 그렇죠.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끌림이나 선택 같은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. 흥미롭네요. 이런 맥락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.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태어난 시점의 기운 같은 게 우리 삶의 큰 틀을 좀 결정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 운명이라는 거 자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어느 정도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우리 각자가 특정한 환경이나 신체 조건 아니면 타고난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있죠. 이런 일종의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자료에서는 개체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명리학 같은 분야가 바로 이런 주어진 조건, 그러니까 운명의 윤곽을 읽어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개체성이라는 틀. 하지만 동시에 뭔가 딱 정해진, 고정된 운명은 없다. 이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거든요. 왜 그런 걸까요? 뭐가 운명을 좀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죠?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마음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. 그 아래에는 무의식이라든지 유전적인 기질, 또 문화적인 배경, 심지어는 집단 무의식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층위가 있다는 거죠. 네. 이 역동적인 마음의 작용이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이나 경험에 영향을 미치니까 운명이 무슨 미리 쓰인 각본처럼 딱 고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운명이 주어진 틀이라면 마음은 그 안에서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네요. 근데 자료에서는 운명하고는 또 구별되는 숙명이라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다루던데요.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운명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? 네, 이게 중요해요. 숙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체념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운명하고는 전혀 달라요. 다른 거군요. 네. 자료에 따르면 숙명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열망에 가깝다고 봐요. 씨앗이 싹을 틔우려고 하고 아기가 세상을 향해서 막 손을 뻗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 성장하고 다른 존재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 본연의 움직임, 그게 바로 숙명이라는 거죠. 연결되고자 하는 움직임. 아까 사귐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. 이건 알겠는데 이 사귐의 본질이 뭘까요? 그냥 에너지를 얻는 건가요?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생명이 외부와 교감하는 건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걸 넘어서서요. 서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력을 자극하고 깨우는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촉진제요. 네, 비유하자면 침술에서 특정 경요를 딱 자극하면 몸 전체의 기운이 순환되는 것처럼요. 자료에서 생명이 생명을 원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단순히 잡아먹는 관계, 적자 생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런 상호 교감, 사귐을 통해서
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와, 이건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. 그럼 운명하고 숙명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별개의 개념처럼 느껴졌거든요. 네, 근데 자료의 통찰은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운명,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개체성이나 주어진 조건들 있잖아요. 네. 이게 숙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이 마찰이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사귐, 즉 생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숙명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거, 그 운명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열망, 숙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네, 우리가 불안 속에서 마주하는 운명의 여러 모습들, 이게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전체와의 연결, 더 깊은 사귐을 향한 우리 생명의 여정, 그러니까 숙명의 일부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와,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마찰이나 도전은 여러분을 어떤 더 깊은 연결과 사귐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?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